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재 김성호입니다. 네, 오늘 보여주실 그림은 혹시 어떤 그림일까요? 장미 그림입니다. 아, 장미 그림인가요? 네, 장미는 보통 여름에 피는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시기상으로 겨울인데도 장미를 그려주네요.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장미가 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보통 장미는 여름에 피는 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화가들은 그런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작가들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장미꽃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요새는 뭐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장미를 네네. 아예 못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인제 여름이 장미를 상징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네. 만나는 장미라고 하면은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겨울에 피는 장미라는 노래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만약에 작가님께서 여름에 장미를 그리시는 것과 네. 지금과 같은 겨울에 장미를 그리시는 것에 어떤 작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름에 그렸을 때는 아무래도 장미가 만개해 있고 여기저기 피어 있으니까 그 감정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겨울은 아마 깊은 겨울에 여름을 갈망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여름은 계절적으로 이제 주변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네. 에너지를 받아서 그리신다고 한다면은 겨울에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상상이라든가 판타지 같은 네, 그럴 그런 수 요소가 있을 있죠. 수가 예.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커다란 장미를 지금 세 송이째 그려 주고 계신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줄기부터 해서 네. 좀 뻗어나가서 가지로 뻗어나가서 그다음에 꽃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지금 그림은 그 역순으로 그려 주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작가들마다 이제 그리는 방식이 다르는데요. 줄기 그다음에 뭐 잎사귀, 꽃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고요. 꽃부터 잎사귀, 줄기 이렇게 반대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부할 때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작품을 할 때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제일 먼저 붓을 어 표현하고 싶은 곳 이런 부분부터 그리게 되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지금 같은 뭐 장미를 사실은 장미의 어떤 가지라든가 나무 같은 것이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장미꽃을 보고 싶은 네. 열망이 있다 보니까 장미에 먼저 붓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장미가 이제 왼쪽에는 커다란 장미 이렇게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꽃을 생각하기에는 만개한 꽃을 생각하기 네. 나름인데 마련인데 옆에 보면은 아직 덜 핀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런 장미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미꽃을 그릴 때 완전히 만개한 꽃만 그리면은 쪼금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쯤 핀 꽃 아무리 또는 이제 봉우리 이런 것들을 그려서 꽃을 감상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고 조금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렇네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보통은 이제 만개한 꽃만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작은 이제 막 피우려고 하는 꽃들도 장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또 일반적으로는 녹색으로 잎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장미 주변에 있는 잎은 파란색이거든요. 네. 색깔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는데 이건 인제 녹색이 일반적인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파란색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제 식물의 잎사귀는 녹색으로들 그리거나 표현하게 되는데 파란색이 주는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하다고 느끼는 색깔이 초록색을 보면서도 파란색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했을 때 더 생동감도 있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 평상시에서도 인제 파란색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인제 또 녹색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빨강색이라든가 파란색이 섞여 나와서 네네. 한 붓 한 붓 그러니까 붓을 인제 여러 번 대지 않고 한 번 댔는데도 색이 요새는 뭐 그라데이션이라고 또 하죠. 그런 네. 식으로 좀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것에 대한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테크닉적인 요소인데요. 녹색으로 되고 녹색 끝에 약간 붉은색이 있는 건 이제 새싹, 잎사귀가 피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잎사귀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 파란색으로 했던 잎사귀가 좀 대비를 시키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멋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그 여린 잎사귀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연두색이나 또 실제 연두색보다도 더 약간 붉은빛이 새싹에서는 도는 경우가 아 있어요, 예. 잎사귀 끝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붓의 어떤 뭐 깊은 부분에는 파란색이 들어가고 끝부분 녹색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 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붓에도 여러 물감을 사용하셔 가지고 네. 그려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처음에는 쪼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한 붓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동양화의 장점이고 좀 어 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테크닉을 연마하게 되다 보면은 삼묵법이라 그러는데 짙은 색, 중간색, 옅은 색을 한 번에 그려서 그림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의 어떤 입체감이라든가 생동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지금은 뭐 장미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시를 이렇게 그려 주고 계신데요. 네네. 꽃이 예쁘다고 하지만 또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미꽃의 또 다른 꽃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선인장 같은 경우도 꽃에 가시가 있기는 하지만 장미꽃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나는 꽃으로 특별히 그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 디테일적인 부분을 어 계속해서 수정을 해 주고 계시고요. 네,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서 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몇 개의 점을 찍어서 더 완성시키는 부분과 이제 인맥을 여린 잎사귀는 붉은색으로 인맥을 그렸고요. 짙은 잎사귀는 백록으로 이제 먹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백록으로 인맥을 그려 봤습니다. 지금 그려 주고 계신 것이 인제 잎의 맥을 네네. 그려 주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 그림이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붓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쉬운 방법으로 쉽게 의외로 쉽게 그림을 한 장에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동양화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조금 쉽죠? 그건 테크닉을 연마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에 핀 장미를 그려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예 다른 영상으로 다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